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이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배워볼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조동사, 그래서 동사 앞에서 뭔가 동사의 뉘앙스를 조금 바꿔주는 뭐뭐 할 수 있는지, 뭐뭐 해야 하는지, 뭐뭐 할지도 모르는지 이런 조동사들을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조동사 뒤에 수동적인 느낌, 그래서 주어가 직접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하는 수동이 왔을 때는 모양이 어떻게 되고 이걸 조동사랑 이어붙였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는구나에 조금 익숙해져 볼 수 있도록 제가 제목을 조동사에 바로 수동태가 오는 형태를 배워본다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일 처음에 여러 가지 조동사들의 수동태가 붙을 때는 어떤 느낌의 의미로 변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can은 뭐뭐뭐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can이 뭐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 이 뒤에 이제 수동적인 느낌이 올 텐데 수동이라는 거는 주어, 그러니까 문장의 맨 앞에 있는 그 단어가 직접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작을 역으로 당한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수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수동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었냐면 동사를 써줄 때 그냥 동사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주어에 가장 어울리는 비동사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동사, 예를 들어 동사가 go이면 go의 pp형의 상태, 그래서 go의 과거형은 이제 went잖아요. 그래서 went의 또 과거형이 pp형이 gone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pp형을 이제 여기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였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can이 붙고 BPP가 이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an은 뭐뭐 할 수 있다고, 수동태는 뭐뭘 당하는 거,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합쳐 놓으면 뭐뭐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의미가 바뀌게 될 거예요. 이때 이 비동사는 여러분이 am도 아시고 are도 아시고 is도 이제 있다라는 걸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be 그대로 놓아주시면 됩니다. am이나 are나 is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앞에 조동사 can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의 원래 형태만 써야 되는데 am, are, is의 원래 형태는 be입니다. 비동사기 때문에 be이죠. 그래서 be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조동사 can 뒤에 수동이 들어갈 때는 항상 can be 어쩌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될 겁니다. 의미는 뭐뭐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번에는 조동사 can을 must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고 뒤에 뭐뭐가 당하다, 뭐뭐 하게 되어지다 이런 느낌의 BPP가 오면 뭐뭐 해야 해 에다가 뭐뭐 하게 되다를 붙여서 뭐뭐 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뉘앙스가 바뀌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should도 뭐뭐 해야 해랑 한국말로 표기할 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해놔도 뭐뭐 되어야 해 해서 must랑 똑같지만 한국말로 표기할 때는 어감의 차이가 굉장히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간단하게 제안을 하거나 제의를 할 때는 보통 should를 쓰면 되지만 어떤 동작을 하지 않았을 때 정말 큰일이 닥치거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뭔가 벌금을 내야 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 꼭 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을 때 must를 써야 한다고 옛날에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뭐뭐 할지도 몰라요 할 때 may도 되고 might도 되는데 오늘은 might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거고요. 뒤에 이제 수동을 넣으면 might이 뭐뭐 할지도 몰라 라는 확신이 굉장히 약한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고 뒤에 뭐뭐 하게 되다가 붙으면 뭐뭐 될지도 몰라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이런 스타일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 미리 한 번씩 보도록 할 텐데 우선 꼬집다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내 손으로 내 살을 이렇게 꼬집는 것도 이렇게 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뭔가 어디 이렇게 자동문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문 뒤 이렇게 손이 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손이 낀다고 했을 때도 핀치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이따가 진짜 누가 꼬집는 거라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손이 낄 때 사용하는 핀치로 이따가 핀치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원래 뜻은 꼬집다이고요. 발음은 펜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막다가 있는데 막다는 영어로 clog가 될 텐데 이 막다가 가지 마세요 하고 막는 그 막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하수구 같은데 뭐가
이게 막히잖아요. 그때 이제 쓰게 될 건데 얘는 막히다가 아니라 클로그는 뭐가 어떤 먼지나 머리카락 등이 어떤 구멍을 꽉 막고 있어요 할 때 막다라는 뜻이 clog가 되겠습니다. 발음은 clog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물티슈를 이따가 쓸 건데 물티슈는 영어로 wipes라고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baby wipes라고 표현이 된 경우도 많지만 오늘은 그냥 wipes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충망이 이따가 나올 텐데 방충망은 이제 그냥 윈도우 스크린이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버그 스크린 해서 벌레를 이제 막아준다 그래서 버그 스크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윈도우 스크린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망사가 이제 창문 밖에 덧대어져 있는 걸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윈도우 스크린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can 뒤에 수동이 오는 형태의 문장들 몇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손가락이 거기 낄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건데 언제 저는 이 말을 많이 하냐면 애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서 막 장난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왠지 거기 잘못하다가 손이 낄 것 같을 때 야, stay away. 조금 떨어져 있어. 네 손가락 그러다 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제 이 문장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자, 우선은 주어를 너의 손가락으로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our fingers가 되겠죠. 그래서 your fingers를 다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your fingers 하고 뭐뭐 할 수도 있으니까 can을 쓸 텐데 아까 꼬집다의 pinch를 쓰게 될 건데 손가락에 자기를 막 꼬집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끼어지는 상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pinch를 수동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트로를 할 때 제가 수동은 비동사, can이 있으니까 비동사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pinch에 pp형을 써야 하는데 pinch의 pp형은 pinch에다가 ed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작은 이렇게 됩니다. Your fingers can be pinched. Your fingers can be pinched. Your fingers can be pinched.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변기가 물티슈로 막힐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기를 이제 주어로 둬야 되는데 변기는 우리 집 변기라고 하고 토일렛을 한번 둬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can을 쓸 건데 변기가 스스로를 막 막는 게 아니라 막히는 동작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쓸 텐데 아까 뭔가를 막다가 clog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거를 수동으로 나타내면 비동사 쓰고 클로그를 PP 형태로 써주게 됩니다. 클로그의 PP 형태는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겼고요. 뒤에 G 하나를 더 붙이고 ED만 붙여주시면 클로그의 PP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 toilet can be clogged 까지만 하면 변기가 막히는 동작을 당할 수 있다. 즉, 변기가 막힐 수 있어 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데 물티슈로 막힐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뭘 가지고 라는 의미의 with를 쓰고 그 다음에 물티슈인 wipes를 이제 뒤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The toilet can be clogged with wipes. The toilet can be clogged with wipes. The toilet can be clogged with wipes. 그래서 그렇게 물티슈를 막 넣다가는 변기가 물티슈로 막힐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can 뒤에 수동태가 오는 형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방충망이 찢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뭐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방충망을 막 벅벅 닦는데 너무 세게 닦아가지고 그러다가 너 찢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를 방충망으로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윈도우 아까 뭐라 그랬죠? 윈도우 스크린이 방충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스크린 써놓고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어가 뒤에 보이시죠? 그래서 can을 써놓고 그 다음에 찢는 게 영어로 이제 rip인데 이게 rip이 이제 딱 찢는 건데요. 이게 찢김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동사 쓰고 rip의 pp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ipped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the window screen can be ripped. The window screen can be ripped. The window screen can be ripped. 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can의 수동태를 얹힌, can의 수동태를 더한, 그래서 뭐뭐 될 수 있어 라는 어감을 보셨다면 지금은 조금 다른 걸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할 거냐?
재활용하다라는 단어인 recycle를 사용을 할 거고, 어딘가에 뭔가를 제출하는 단어인 submit. 그래서 sub의 v를 막 세게 발음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submit 정도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유리병이 나올 건데, 그냥 병은 바틀이지만 유리병이니까 glass bottle인데 이따가는 복수 형태로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glass bottles로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얼리다라는 표현을 배울 텐데, 냉장고에 꽁꽁 뭔가를 얼리다 할 때 freeze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스펠링은 이렇게 생겼고요. 발음은 freez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번에는 must 뒤에 수동을 얹은 형태를 몇 가지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유리병들은 반드시 재활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유리병들은 해서 아까 유리병을 이제 복수로 제가 써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glass bottles를 쓸 건데 이때 이 유리병에서 이를 써야 된단 말이죠. 이것 할 때는 이제 this를 쓰는 거긴 하지만 뒤에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this를 여러 개가 나오는 식으로 바꾸면 these가 됩니다. 그래서 these glass bottles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를 딱 봤더니 뭐뭐 해야 해 라는 느낌이 나와요. 좀 세게 이 얘기를 했다고 치고 우리는 must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must를 하나 써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얘가 스스로 자기를 재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재활용하는 동작을 당하는 입장인 거죠. 유리병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recycle을 수동처럼 만들어줍니다. 수동으로 만들 때는 비동사가 필요하고요. recycle은 PP 형태로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죠. recycle을 그대로 써놓고 여기에 D만 붙이면 과거 형태랑 PP형이 똑같기 때문에 recycled라고 이제 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se glass bottles must be recycled. These glass bottles must be recycled. These glass bottles must be recycled. 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뭔가 선생님이 쓰기 숙제를 내줬다고 칠게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essay라고 하는데 그 에세이는 이번 금요일까지 제출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 에세이니까 the essay 선생님이 이번에 내준 에세이 숙제, 그래서 the essay를 써놓고 맨 끝에를 봤더니 뭐뭐 해야 해가 나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must를 먼저 써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출해야 돼가 나오는데 주어인 에세이는 자기가 스스로를 낼 수 없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제출하는 동작을 당하는 거죠, 에세이는.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느낌을 가미해서 제출하다를 수동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must가 앞에 있기 때문에 비동사의 be가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제출하다를 PP형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제출하다는 이제 과거형이랑 PP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submitted라고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번 금요일까지니까 언제까지의 기한을 나타낼 때는 항상 by를 썼었고 이번 금요일이니까 this 하고 Friday만 뒤에다 달아주시면 완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The essay must be submitted by this Friday. The essay must be submitted by this Friday. The essay must be submitted by this Friday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must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제가 고기를 하나 사놨는데 이 고기를 나중에 사용할 거면 놔두지 말고 당장 얼려라.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나타내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를 나중에 사용할 거라면 이 돼 있는데요. 얘를 먼저 해도 되겠지만 얼려야 합니다.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뭘 얼려야 하는지를 봤더니 고기가 얼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기니까 이제 뭐 this meat 해도 되겠고 the meat 해도 되겠고 그래서 this meat 그리고 얼려야 해를 할 건데 뭐뭐 해야 해니까 must를 우선 쓰고요. 근데 고기가 스스로를 직접 얼릴 수는 없는 거죠. 얼리는 동작을 당하는 거니까 freeze를 수동 같은 느낌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e
freeze가 frozen이 되겠죠. freeze의 pp형이 frozen이거든요. 그래서 must be frozen까지 한 다음에 자, 이번에 해야 될 부분은 이 고기를 나중에 사용할 거라면 이라고 가정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을 나타낼 때는 if를 쓰고 다시 주어를 시작하시면 되는데 자, 사용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고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고기를 써보는데 앞에 이미 this, meet이 있으니까 뒤에는 그냥 똑같이 안 하고 it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사용되어야 한다면이 되는 거죠. 뭐뭐 해야만 해요를 할 건데 must는 앞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뭐뭐 해야 해요 하고 의견을 말할 때는 should나 need to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앞에 이미 must라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need to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t은 이제 3인칭이고 단수이죠. 그러니까 need를 그대로 써주시기보다는 s를 하나 달아서 3인칭 단수인 주어에 s가 붙으니까 그꼴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needs to. 자, 그 다음에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고기는 스스로를 사용할 수가 없는 아이예요. 그죠? 사용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또 수동으로 써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use라는 동사를 수동으로 하면 비동사에다가 used 라고 돼 있고 나중에 하나만 남았네요. 나중에는 이제 later를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완성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is meat must be frozen if it needs to be used later. This meat must be frozen if it needs to be used later. 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should로도 똑같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should랑 must의 차이는 이제 꼭 해야 되는 건 must. 그리고 그냥 간단한 캐주얼한 의사를 전달하거나 조언을 할 때는 should를 쓰면 된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must로 썼던 것만 다 should로 바꿔서 한 번만 더 읽기로 연습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리병들은 재활용되어야 해를 should를 넣어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These glass bottles should be recycled. These glass bottles should be recycled. These glass bottles should be recycled. 해서 should만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고요. 마찬가지로 그 에세이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되어야 해도 must 대신에 should만 써서 나타내면 The essay should be submitted by this Friday. The essay should be submitted by this Friday. The essay must be submitted by this Friday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었죠? 이 고기를 나중에 사용할 거라면 얼려야 해도 must 대신 should를 쓴다면 This meat should be frozen if it needs to be used later. This meat should be frozen if it needs to be used later. This meat should be frozen if it needs to be used later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I like it.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해볼 거,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 텐데 토잉을 해가는 거, 자동차를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다가 이제 오래 놔둘 때 차가 토잉이 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토잉 되는 거 말고 토잉을 직접 끌고 가는 거를 영어로는 tow away, 그래서 멀리 가져간다 그래서 tow away라고 얘기하면 토잉을 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긁는 거를 할 건데 긁는 거는 영어로 scratch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취소하는 거 여러분 cancel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cancel. 그리고 뭐뭐 때문에를 쓸 건데 뭐뭐 때문에 하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게 because도 있고 또는 because of도 있고 그리고 for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ue to도 할 수 있는데 because는 뒤에 이제 문장이 나와야 되죠. 주어하고 동사에 있는 문장이 나와야 되고 for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도 되고 명사 하나가 나와도 되는 거고 그 다음 because of 하고 due to 같은 경우는 뒤에 무조건 명사만 나와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of나 to 같은 전치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옛날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due to를 사용해서 한번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할 거는
might 다음에 수동태가 나오는 스타일의 문장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게 될 문장은 바로 요겁니다. 네 차가 토잉될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 지금 차 저기 됐는데 괜찮으려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저기 되면 안 돼. 네 차 잘하면 토잉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가정을 하고 주어가 네 차가 되니까 your car를 이제 앞에다 써주시면 되겠죠. your car 써놓고 뭐뭐 할지도 몰란데 이게 이제 확신이 강한 확신이 아니라 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may나 might을 써주면 되는데 오늘은 might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잉에 대한 얘기를 써야 하는데 네 차가 스스로를 토잉을 해가는 게 아니라 토잉을 당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잉해가다를 수동적인 느낌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수동일 때 비동사를 먼저 갖춰주시고 tow away가 아까 토잉해가다였어요. 그거를 tow를 PP 형태로 해준다고 했을 때는 ed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owed away만 써주시면 바로 your car might be towed away. Your car might be towed away. Your car might be towed away. 그래서 네 차가 토행될지도 모른다라는 문장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자 예를 들어 우리 집이 나뭇바닥인데 뭔가 큰 이삿짐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끌고 왔다가는 나뭇바닥이 긁힐지도 몰라. 기스 같은 게 날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어가 나뭇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바닥이니까 the 나뭇바닥 wood floor까지 써 놓았어요. 나뭇바닥이 스스로를 직접 긁는 게 아니라 긁히는 동작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긁다인 scratch를 수동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지금 조동사로는 뭐뭐 할지도 몰라 해서 확신이 약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might을 쓰기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긁다를 수동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비동사 먼저 갖춰주시고 scratch만 PP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scratch의 PP형은 과거형이랑 똑같아서 ed만 붙여주시면 쉽게 PP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작은 The wood floor might be scratched. The wood floor might be scratched. The wood floor might be scratched. 라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태풍 때문에, 태풍으로 비행기가 캔슬 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캔슬 되는 게 뭐냐면 태풍이 아니죠. 비행기가 캔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문장의 앞에 있다고 주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상으로 캔슬 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비행기가 캔슬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의미상의 주어인 비행기를 맨 앞에 꺼내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the flight이 또는 또 plane 해도 되고 flight이 뭐뭐 할지도 몰라 해서 might을 쓰게끔 되어 있네요. 자, 비행기가 직접 자기를 캔슬하는 게 아니라 캔슬되는 동작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 먼저 갖춰주시고 캔슬을 쓸 건데 이걸 PP형으로 쓰려면 캔슬에 ed만 붙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안 한 게 지금 태풍으로입니다. 태풍으로를 잘 생각해보면 뭐뭐으로 한다고 무조건 with를 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미상의 으로가 태풍 때문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라는 의미의 단어를 쓸 건데 아까 배웠던 due to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due to the storm 해서 storm이 태풍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작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 flight might be cancelled due to the storm. The flight might be cancelled due to the storm. The flight might be cancelled due to the storm. 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동사 뒤에도 수동을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라고 can이랑 should나 must랑 might 같은 자주 쓰는 조동사 뒤에다가 수동들을 한번 쭉 붙여놓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더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이 오늘 해주셔야 할 미션은 이런 수동을 여러분이 직접 연습을 해보시는 건데 제가 의미가 좀 되게 비슷하게 되지만 여러 가지 조동사를 쓸 수 있게끔 문장을 어거지로 좀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케이크 오븐에 더 들어있으면 계속 있다면 타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케이크 스스로를 태우는 게 아니라 태우는 동작을 당하는 것처럼 해서 수동을 쓰는데 뭐뭐 할지도 몰라니까 might 정도의 약한 확신의 수동을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 케이크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오븐에서 꺼내져야 해를 할 건데 그때 꺼내져야 해는 한번 must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꺼내는 건 take out이라는 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 케이크는 식혀지고 and 장식도 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할 텐데 이때는 should를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때 식는 거, 식히는 동작을 직접 하는 거는 cool입니다. 이걸 수동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케이크 스스로를 식힐 수는 없기 때문에요. 장식하는 건 영어로 decorate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케이크 직접 스스로를 장식할 수는 없으니 수동으로 쓰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해서 then을 쓰신 후에 그러면 오늘 오후까지 에이미에게 배달이 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니까 can을 쓰시면 되고 배달하는 거는 이제 deliver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그걸 쓰시면 되는데 이 문장은 특히 주어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어를 무조건 찾아주셔야 돼요. 배달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바로 케이크니까 케이크를 주어로 두셔서 문장을 만들면 충분히 이 문장을 하나의 스토리로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제가 댓글 맨 위에 고정을 시켜 놓을 거고 또 그 유튜브 동영상 설명란 맨 하단에도 제가 나올 수 있게끔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